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하자 노동계, 경영계 양측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박윤혜 대구지검장이 대구 가톨릭대학교를 방문해 검찰 조사를 받은 전임 총장과 관련된 대화를 나눠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지검장의 해명에도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집중보도한 천주교 대구대교구 선목학원과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비리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30곳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낮 경북 영주시의 한 새마을 금고에 흉기를 든 복면강도가 침입해 4천여만 원을 빼서 달아났습니다. 최근 농촌 새마을 금고에서 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올라 시간당 8,350원이 됐습니다. 대구는 이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최저임금 결정의 영향도 크게 받는 곳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업원 10여 명이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마트입니다. 인건비도 문제지만 물가도 같이 올라 매출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오른 물가를 돈 주고 사야 되니까 하나 먹을 거를 하나 덜 먹게 되고 두 개를 먹을 걸 하나 덜 먹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매출이 준다고. 규모가 작은 제조업체도 힘듭니다. 대구 달성 산업단지에서 포장용 비닐을 만드는 이 업체는 노동자 11명 인건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최저임금에 지역 중소기업 81%는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상담하는 업체 10개 같으면 7개는 나 때려쳐본다. 장사 안 한다. 정부가 못하게 하는데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노? 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대구는 이런 50인 미만의 작은 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99%입니다. 대구 노동자 10 가운데 7은 이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대구는 다른 어느 곳보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이런 식의 최저임금 인상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또 시간을 줄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그렇게 크게 피부로는 못 느낄 것 같아요. 게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늘어 실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연구도 있다며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더 올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에도 10.9%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들, 복리후상비, 식대, 기숙사비를 다 포함한다면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구는 영세한 사업장이 많고 평균 임금은 최하위권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고 그늘도 깊고 넓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 노동계, 경영계 양측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상승이 경영 악화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취재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것은 그만큼 영세한 업체가 많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2016년에 사업체 조사를 보면 대구 지역 소상공인은 17만 6천 개 업체에 34만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소상공인 사업체는 전국 전체 사업체의 85.9%로 전국 평균 비율 83.5%보다 높습니다. 네. 올해 1분기 대구 자영업체 월 평균 매출이 2,94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줄었습니다. 전국 평균 월 매출 감소율이 12% 정도 되는데 3배 가까이 높습니다. 대구 서민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지표인데요. 경기 침체로 소비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지만 지역 자영업자, 중소상인들은 임대료는 오르고 대형 유통업체가 진출하면서 안 그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조금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현재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으로 최저임금이 지금 처음으로 8천 원대에 진입을 했는데요. 그런데 노동계는 이게 실제로 인상 효과가 없다고 하면서 반발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구 성소공단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16.4%보다 한참 낮은 3.2%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오히려 임금이 더 깎였다라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사용자 측이 상여금도 깎고 근무 시간이나 각종 수당도 줄이고 심지어 기숙사비를 올려서 월급에서 빼버리거나 쉬는 명절에 연차를 쓰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다 지난 5월에 그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잖아요. 네. 노동계에서는 산입 범위 확대로 실제 인상률은 한 자릿수, 그러니까 2% 정도가량 된다고 역대 최악의 인상률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올랐다고 해서 이게 불만이고 또 한쪽에서는 실제 상승 효과는 없다 이렇게 불만인데 노사 양측에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묘안이라 그럴까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내 경제 6개 단체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지만 지난 10일 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오늘 중소기업 중앙회는 현장에서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최저임금을 사업별, 규모별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방안, 그리고 카드와 온라인 결제 수수료를 내려주는 것,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정부 대책으로 건의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은 관련 분야 법안을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김상훈 의원은 올해 말로 끝나는 중소기업 조세 혜택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박윤혜 대구지검장이 전임 총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구가톨릭대학교를 방문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검장이 대학을 방문한 직후 검찰은 홍철 전 총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지검장이 대구가톨릭대를 방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검사장님 학교까지 오신 일이 최근 5년 사이에 없었거든요. 전임 홍철 총장과 교직원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로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지검장이 학교를 방문한 것은 지난주 화요일 오후 4시 반쯤입니다. 그로부터 2~3시간쯤 뒤에 검찰 수사진은 홍철 전 총장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을 내고 다음 날 지검장에게 공식 보고했습니다. 지검장이 김정우 현 총장과 수사 중인 홍철 전 총장 이야기를 나눌 때는 홍 전 총장이 수사 대상이었던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김정우 현 총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경찰이 내사 중인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박윤혜 지검장은 취임 직후 외부 사람들을 최대한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출신으로서 혈연이나 지연에 얽매여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폐단을 없애겠다고 선포한 건데 부적절한 행동으로 스스로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그리고 대구가톨릭대학교와 관련한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 30곳이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쇄신과 검경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윤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법인 회계 부적정과 100주년 기념사업 비리, 기본재산을 횡령했다 해고당한 직원을 편법 복직시키고 교비 회계의 부적정한 사용과 과다한 임차료 지급까지 시민사회단체들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선목학원과 대구가톨릭대 비리를 조직적이고 구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구성원에 의한 일탈에 의한 것들이 아니고 손목학원 차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대구대교구 차원의 어떤 그런 비리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소지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비리 자체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점이라며 결국 비리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은 사정기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대구지검장이 피조사기관인 대구가톨릭대를 방문해 총장을 만나 사건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알려지자 꼬리 자르기식의 수사가 될 우려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런 이제 공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게 더 상급 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들을 하도록 촉구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천주교가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자기 쇄신을 하지 않으면 더 큰 분노와 비판, 저항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북 영주 새마을금고에 침입한 복면 강도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뒤 4천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주요 길목을 차단한 경찰은 소형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40대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강도가 흉기를 휘두르며 새마을 금고로 뛰어들어옵니다. 흉기를 가까스로 피하던 남자 직원을 금고 안쪽으로 밀어붙인 강도는 잠시 뒤 돈가방을 들고 달아납니다. 경북 영주의 한 농촌 새마을 금고에 복면 강도가 침입한 건 오늘 낮 12시 20분쯤. 남녀 직원 4명을 흉기로 위협한 강도는 대형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4,300만 원을 챙겨 범행 4분 만에 달아났습니다. 1,000원짜리만 넣을까요? 잔돈도 넣을까요? 하면서 남은 그 여직원이 신고를 하게끔 시간을 버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신고 7분이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새마을 금고와 불과 100m 거리에 파출소가 위치해 있었지만 당시 경찰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 출동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키 160cm 중반의 40대 남성으로 보이는 강도는 인적이 드문 후문으로 들어와 CCTV 사각지대인 담벼락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특히 비상벨이 있는 창구의 직원들이 모두 회의실로 모이는 점심때를 노린 점에 경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온 거는 오토바이 타고 지금 도주 중이고요. 그리고 CCTV 분석 계속 중입니다. 지난 2월 충남 아산을 시작으로 새마을 금고만 올해 들어 벌써 4번째, 경북에선 지난달 영천에 이어 2번째 강도 사건입니다. 대부분 농촌의 소규모 금고들로 청원 경찰이 없고 직원 수도 적은 탓에 잇따라 강도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2012년 9월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탈주한 이른바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이 출소 10일 만에 다시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40분쯤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있는 한 병원에 들어가 옷을 벗고 음란 행위를 하고 병원 직원을 발로 차는 등 20여 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55살 최 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누가 마약을 했다거나 몸 안에 폭탄이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어 마약 투약 여부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기하다 갑자기 쓰러진 50대 남성을 농협 직원들이 응급처치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동안동 농협 임동지점 직원 6명은 지난 9일 낮 12시쯤 대기석에 앉아있던 남성이 쓰러진 뒤 호흡이 끊긴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로 호흡을 확보해 구급대원에게 인계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남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직원들은 고객의 목숨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한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열사병으로 탈진하거나 실신한 온열 질환자가 10명 발생했습니다. 경북에서도 지난 13일까지 온열 질환자 64명이 발생한 가운데 폭염이 기승을 부린 최근 닷새 동안 환자 44명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무더위 때문으로 보이는 사고도 잇따라 어제 오후 5시쯤 대구 서변동의 한 공터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적재함에 실린 스테인리스 과열대문으로 보이는 불이 났습니다. 지난 14일에는 현대백화점 대구점 지하 2층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해 매장으로 물이 뿜어져 나오는 사고가 있었는데 백화점 측은 스프링클러 배관 내부 온도가 70도를 넘으면서 센서가 자동 작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천경찰서는 6.13 지방선거 당시 자기의 실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쓴 선거 공보물 4만 9천 부가량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최기문 영천시장을 어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